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오늘 브리핑하겠습니다. 간사 오경입니다. 지금 오늘 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강제징용 판결 관련 부분을 권칠승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후지TV의 이상한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권칠승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해 몇 차례 사과와 반성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와 반성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망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동안의 사과와 반성 발언이 전혀 진정성 없는 단순한 음향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백해왔습니다.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내 일부 언론은 2005년 8월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 의견을 의도적으로 발췌 왜곡하여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일본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 추궁은 물론이고 해남도 학살 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정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의도적 발췌와 왜곡 보도는 한일 협정 이후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을 외면한 것이며 일본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뼈아픈 과거를 되새기듯 오늘날 우리의 말과 글은 100년 뒤에도 기억될 것입니다. 과거사와 경제 문제가 뒤섞여버린 오늘의 한일 경제 갈등은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와 정경 분리라고 하는 합리적 실천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외교 백서에 일본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이성적인 동반자가 되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정혜 특위 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 침략 특위 부위원장 한정혜입니다. 오늘 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개인 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깁니다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일본의 정부 입장이 어땠는지, 일본 내의 해석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1965년 11월 5일 일본 정부 외무대신 시나 S 사부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직후인 11월 5일 중의원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뿐 아니라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시켰느냐는 이시바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협정 체결 전부터 개인 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외무성의 기밀 문서인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 일한 청구권 협정 제2조와 나포 5선 문제에는 제2조의 의미에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것이고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밀 문서는 당시 나포 억류되어 있었던 일본 어선 선주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면 이들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일한 양국 간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5월 26일 탄바 히로시 외무성 조약국장 역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외교적 보호의 포기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의 소위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외교적 보호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러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은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는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며 이는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외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3월 14일 호소가와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도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한 양국 정부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어떠냐라고 묻는 후쿠시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고노다로 현 외상 역시 최근 2018년 11월 14일 중의원에 출석하여 고쿠다 게이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러 공동선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994년 3월 25일 일본 내각위원회에서 니시다 외무성 러시아 과장은 일러 공동선언에 대해 국가 간의 청구권을 제외하면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러시아 혹은 그 국민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2000년대에 들어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만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58회기에서 채택된 외교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을 보면 오히려 일본 정부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납니다. 해당 규정은 개인에 대한 침해를 국제법상 소속 국가에 대한 침해로 보던 시각 자체가 허구 또는 의제에 불과하며 국가 간 우호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거지에 가까운 일본의 생떼를 언제까지 우리가 용인해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3국 중재의 구성을 수용하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하시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전제가 틀렸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절차에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일본의 입장에도 있듯이 그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최종심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사법부의 판단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한일 양국이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며칠 전 일본 후지TV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한일 관계 파국을 향하는 일본 우익의 도발, 한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합니다. 지난 17일 일본 후지TV 정치 해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논평을 방송했습니다. 정치부장 출신의 해설위원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물러설 의사가 없고 위안부 관련 재단에 대해서도 해산했기 때문에 일본에 내놓을 해법이 없다고 말하고 아베나 아베 정부 또한 일본 국익을 위해 한국과 잘 지낼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정치인에게 앞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 극우의 이런 도발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합니다. 첫 번째, 일본 아베 정부가 말하는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과 국제 분업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 행위로 당연히 처리돼야 합니다. 더구나 한국의 기관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타겟으로 삼는 것은 경제 침략 행위이자 세계 무역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향후 일본 수출 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 규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한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정중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나아가 친일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선동은 내정 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 행위입니다. 향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한일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국에 이를 것이며 일본은 국제사회의 불량 국가로 인식될 겁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나 일본 극우 인사의 주장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그들의 말은 신뢰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설명과 노력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만 제기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함께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익을 말하고 국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특위는 앞으로 아베 정부와 일본 극우 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 경제를 넘어 체제 전복까지 선동하는 행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